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용어 해설 57번 주의토지 통행권 허용 여부와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번 용어 해설 13번째에 제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와 220조에 규정된 맹지 소유자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지난 13회 설명에서 했으므로 생략하고 이번 시간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의토지 통행권은 부동산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웃끼리, 그러니까 상린관계라고 하죠. 양보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양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 땅이 맹지인데 옆으로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웃한테 양보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보니까 이웃한테는 피해가 돌아가므로 이 통행권은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 판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도시 면지역을 제외하고 주의토지 통행권만으로는 건축허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의 접도 의무란 대지는 건축법 도로의 2m 이상이 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건축법 도로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라는 뜻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2조와 시행령 28조를 참조해서 보면 자, 건축법 도로는 기본이 어떤 거죠? 4m 이상이어야 되고 또 대지는 2m 이상이 접도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은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하는 것이고 지형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너비 3m 이상의 도로에 2m가 접해야 되는 것이며 건물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금 내 대지에 건물을 2000제곱미터 이상을 지을 때는 그 진입로가 6m 이상의 너비의 진입로에 내 대지가 4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 너비면 되거든요. 2m 이상의 너비에 2m가 접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도로 너비는 건축법 시행령 3조 3에 있죠. 10m 미만이다, 막다른 도로가. 그리고 10m에서 35m 미만이다 그러면 그 너비가 3m가 확보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m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5m를 이상이면 35m가 넘으면 6m 너비로 만들어야 되되 거기에 비도시 읍면인 경우는 4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m가 넘으면 소방차 호스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적어도 그 아래 2차선 도로 이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6m 이상의 너비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요. 자, 그래서 이런 도로가 만들어질 거냐, 접도 의무가 충족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웃한테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내 땅이 맹지니까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통행로 좀 양보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통행로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건축법 기준에 맞는 2m, 3m, 6m 또는 4m가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보하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도로의 너비를 2m도 안 되게 허용하는 판결이 꽤 많았습니다. 만약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에서 2m 이상의 통행로를 양보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가 만약에 15m다. 그러니까 그러면 3m를 양보받아야 되잖아요. 10m가 미만이다. 주변 땅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가 10m 미만이다 하면 2m만 가지고도 건축허가가 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건축법 기준에 맞는 최소 2m 이상의 통행로를 확보받지 못하면 건축허가의 접도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서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 소송을 통해서 2m를 허용됐다라고 하면 2m 가지고 안 되는 10m 이상의 골목길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 확인 소송으로 승소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두 번째, 양보받을 면적 및 너비는 대법원 판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판례는 맹지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맹지가 주거지역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진입로나 또 현재의 대지의 상태가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없거나 부족할 것을 맹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목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맹지라고 하는 것은 진입로가 없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 걸 맹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라면 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을 옆집한테, 옆토지주한테 양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고, 일부 판례는 상대방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맹지 소유자의 토지 활용성과 상관없이 1.5m 정도만 보행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90년 이후 자동차 통행이 많아지고 또 산업화 도시화로 도시지역의 주택 부족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웃 토지 소유자의, 맹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내 맹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웃 토지 소유자의 토지 활용도까지 심각하게 저해하면 안 되죠. 내 토지를 양보했더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든지, 내 토지를 양보했다면 그 이웃이, 양보해준 이웃이 너무 큰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웃한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합당한 보상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현행법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에서는 보상 금액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세에 맞게 시세대로 합당한 보상을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민법 211조의 배타적 사용권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무리하게 침해하면 안 되겠죠. 자, 판례 6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판례 중에 일반 주거지역은 그 맹지 토지의 대지의 통행로 필요도와, 통행로가 얼만큼 필요한지 그 필요도와 절실한 여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이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필요도와 그 소유자, 이웃에 양보하는 그 소유자의 손해를 비교 교량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90일 3251 판례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은 통행로 필요도와 소유자의 손해를 비교 교량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96-10172는 보면 일반 주거지역은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폭 2m를 인정하라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지의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지목과 상관없이 적어도 건축허가가, 주택 건축허가 정도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너비는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다음에 또 진입로를 2m도 안 되게 해도 된다라고 부정하는 판례를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양보해주는 토지에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의 법적 요건이 뭐냐? 양보해주는 토지주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1.5m만 허용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90-12007, 또 91-9961인데 이건 1990년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은 너무 과다하면 안 되니까 맹지 소유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1.5m 정도만 허용해라. 그럼 1.5m 가지고는 건축허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부만 또 양보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96다, 334, 33, 205다 또는 2014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2m가 허용되지만 이 건물이 노후됐을 때 증개척으로 하려면 법이 강화돼서 6m가 필요한다고 해도 지금 2m만 허용하면 되지 나중을 위해서 6m까지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증개축 할 때는 2m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이 건물을 증축으로 하다 보면 진입로가 6m가 만약에 필요해서 6m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확인 소송에서 판결입니다. 미래의 가치까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너무 노후 증개까지는 지금 허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도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통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그러니까 꼭 자동차 통행이 될 만한 공간을 양보하라는 게 아니고 자동차 통행이 정말 절실하면 양보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까운 곳에 세워놓고 걸어올 수가 있다든지 또 뭐 다른 쪽에 어떤 통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계단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다거나 뭐 이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 통행로만큼 너비만큼 양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도 큰 차는 좀 넓지만 보통 한 2m가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통행로가 되는 2m, 2.5m도 주의토지 통행권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그 대지와 대지 주변에 양보해주는 그 토지를 비교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법에 현재는 주택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거기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다가 뭐 상업용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그런 게 이제 통로가 더 넓어야 된다면 4m, 6m가 돼야 된다면 그때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한 통행로를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너비는 조심스럽지만 사전에 이런 소송을 그냥 확인 소송을 함부로 할 게 아니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리고 건축사나 뭐 이게 설계 용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소송을 임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잘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주거지역이니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은 지역권과 달리 지역권은 물권이죠. 지역권과 달리 다른 곳에 통행로가 있거나 공로가 새롭게 개설될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통행로이므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확보될 진입로는 비도시 지역의 임야나 농지의 경우와 달리 도시지역은 지금 기존 건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건축법 도로가 아닌 건축법의 막다른 도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비 4m가 아니고 막다른 도로가 뭐 10m 미만이면 2m 정도만 현황도로를 인정받는 이런 정도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도시지역은 기존의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지금 새롭게 통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기존 통로를 확장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도. 즉 도시지역은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를 맹지 소유자와 이웃 소유자의 민법의 상린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토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달성을 위한 공법까지 감안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해 주는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1.5m나 2m 수준으로 해줬는데 용도지역이나 또 국토 효율적 이용에 안 맞는 도시관리계획에 안 맞는 허용이라고 그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확인소송 이유다고 소송했는데 써먹지도 못하면. 그래서 국토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달성에 맞는 수준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웃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이웃이 사용하지 없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용락 없이 쓸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취입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뭐 도시계획시설 도로든 뭐 건축법 도로든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때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97-4711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공로에 이 맹지가 연결되면 어떤 이유로든 연결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든 건축법 도로가 만들어지든 뭐 도시계획 시설이 만들어지든 공로와 연결이 되면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저절로 소멸한다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노후된 건축물이 진입로 기준에 미달돼서 개축조차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도시지역은 말입니다.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말이죠. 뭐 80년 된 건축물도 있고 30년 건축물 된 것도 있는데 그때는 법에 맞게 건축물을 지었는데 지금 건축물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된 건축물을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개축조차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미비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통로인데도 허가청의 소극 행정으로 방치된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어디까지 주의토지 통행권을 허용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이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그러니까 맹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 확인 소송에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건축허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 내용도 참작 사유로 삼아서 맹지 소유자와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 그리고 그 주의토지 소유자가 있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 형량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2005-30-993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토지 통행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인정되는 거지만 법정 요건이 뭐였어요? 통로가 없거나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면 이웃한테 피해를 최소한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되지만 건축허가라는 미래의 용도까지 참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피해 최소화에 대한 해석을 기존의 해석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도시계획 또는 건축허가까지 허가청의 의견을 참작해서 법원이 토지 소유자의 피해와 맹지 소유자의 진입로 필요성에 대해서 비교 교량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다음 다섯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금액도 이제는 확인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확인소송은 신청자가 위치와 도면, 경계 도면을 그려서 법원은 확인만 받으면 됐던 건데, 그리고 보상 부분은 별도로 처리했는데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 토지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2m로도 맹지가 될 수 있고 또 엄청난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웃에 양보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안 들어줘서 내가 부득이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했는데 건축허가가 3m가 필요하다. 그런데 2m밖에 확인을 못 받았다면 쓸모없는 땅이 또 돼버리고 쓸모없는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 토지가 만약에 나대지라면, 만약에 그러니까 맹지 소유자의 그가 원하는 법적으로 건축법에 원하는 너비를 양보했더니 이웃 토지한테 피해가 너무 크더라.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줄어들어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증개축을 했을 때 법적 기준에 미달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고 이웃 토지가 나대지거나 또는 이웃 토지가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다면 합당한 보상을 하고 양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은 공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수용권이 없고 아파트 사업은 매도 청구권이 있지만 그 외에는
사적 자치라는 이유로 민법 또는 공법에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끼리 상린관계를 넘어서는 토지의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아주 무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 효율적 이용을 제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소송을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주위토지 통행권의 너비는 맹지 소유자와 양보하는 이웃 소유자 간에 서로 간에 합당한 점이 어떨 건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판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돼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 득실, 기타 재반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대법원 2003-18661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째,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의 통행권도 있습니다. 한 필지를 분할했거나 분양 등으로 맹지를 양보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한테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마을길 또는 산지조정 허가에서 현항도로 등이 사유인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법 220조 법조문 보면 제220조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주의 통행권이다 그 말이죠.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민법 219조의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거나 완전 맹지 상태에서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웃과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데, 기존의 법령 및 대법원 판례는 20세기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소모적인 이웃 간의 분쟁 및 소송이 사실상 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건축허가의 진입로를 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지역의 마을길을 21세기 실정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실질적인 상린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민법과 공법을 개정해서 맹지 탈출을 국가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사유인 마을길과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마을길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서 허가청이 건축법 접도 의무 예외 규정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공법에 민법을 합한 정확한 설명으로 이웃 주민들 간의 소송이 확대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